단열 공사를 하실 때 제대로 된 단열 공사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좋은 업체를 선정하실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잘못된 단열 공사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집문제 해결사 이동신입니다. 오늘은 곰팡이 읽어주는 남자 시리즈입니다. 곰팡이 읽어주는 남자는 그 다양한 현장과 또 곰팡이가 났을 때 우리 집에 어떤 원인이 있어서 곰팡이가 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알려드리는 그런 시리즈인 거 아실 거예요. 지금 오늘 현장 같은 경우에는 용인 쪽에 있는 현장이었는데요, 역시 브랜드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이슈가 굉장히 좀 크게 됐었던 부분인데, 저희 업체가 가서 좀 해결해 줬던 그런 현장 사진을 갖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에이코는요, 곰팡이 제거부터 재발 방지까지 하는데 그 안에 단열도 들어가 있습니다. 단열 공사를 하실 때 제대로 된 단열 공사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좋은 업체를 선정하실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잘못된 단열 공사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아이소 핑크를 밖에다 이렇게 붙여놔 있었는데요, 이건 다른 업체가 와서 진행을 하다가 여기 고객님께서 돌려 보내셨어요. 왜냐면 내부에서부터 냄새가 나는데 바깥쪽에다가, 특히 이런 석고보드가 있는 위쪽에다가 보드를 붙인다고 해서 냄새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를 아셨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들어갔을 때 이런 상황으로 돼 있었습니다. 보드 한 장 붙이시다가 가신 거예요. 다음 영상 보시면 하나하나 이렇게 제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판이 있고 두 번째 판이 있어요. 속에 있는, 그러니까 투피짜리 현장이었는데 안쪽에 보면 벌써부터 문제가 생겨 있는 게 보이죠. 겉에는 그래도 약간 이렇게 폼을 쏜 모양들이 좀 잡히는데 일부 부분, 그럼 안쪽에는 안 쏜 부분이 의외로 너무 많고요. 이렇게 들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하물며 이렇게 쪼가리도 들어가 있었어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이 안에도 그나마도 쪼가리를 넣었다 하더라도, 이것도 잘못됐지만 이 사이에 폼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그리고 다 싸줘야 되는데 판과 판 사이도 그렇고 이런 게 다 빠져 있단 말이죠. 이 안에도 일부 좀 이렇게 젖어 있는 게 지금도 보입니다. 자, 이렇게 들떠 있어요. 손가락 하나 들어가는 사진 보이시죠? 그런데 더 과관인 건 겉에 있는 단열재를 걷어내니까 맨 1차적으로 들어갔던 단열재들의 폼이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았고요, 이렇게 쪼가리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틈이 아예 대놓고 벌어져 있죠. 이거 굉장히 문제가 당연한 문제죠. 근데 이게 아파트를 질 때부터 들어갔던 거예요. 인테리어 하는 당황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상황에서 들어간 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하물며 심한 데는 이렇게 넓은 구멍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상황인 게 딱 확연하게 보이시죠? 천장 부분인데요, 이게 천장 위에 보면 여기도 아이소 핑크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방수판이라고 해서 건물을 질 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 방수판 바로 밑에서부터 결로가 있고 이렇게 곰팡이가 안에 있었습니다. 이게 창문 바로 옆인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첫 번째 사진일 때 여기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이 딱 지금의 여기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안에 곰팡이도 있고 또 아직도 젖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바깥쪽에서 E보드나 PP보드나 기타 아이소핑크 같은 이런 거를 그냥 덮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벽체 외부에 있는 부분에 곰팡이가 발생됐거나 냄새가 난다고 하면 이렇게 뜯어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비드법 단열재, 요 단열재 위에도 이렇게 곰팡이들이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러니 냄새가 안 날 수가 없겠죠. 지금부터 제대로 된 단열 공사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5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보양, 건조, 밀폐, 교차, 그리고 기밀 시공입니다. 이 5가지 기억하시고 영상 마지막에 하나하나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제일 걱정되고 중요한 부분이 일단 보양을 어디까지 어떻게 해주는지 요거 체킹 꼭 하셔야 됩니다. 우선 이렇게 보양을 바닥부터 벽 테두리 그리고 이런 창문까지도 이렇게 1차적으로 보양을 좀 해드리고요, 요 바닥도 이렇게 보양을 좀 해드렸어요. 문 쪽도 바깥쪽에는 이렇게 다니다가 혹시 스크래치 날까봐 이렇게 커버도 씌워드리고, 문 앞에도 별도로 비닐 보양을 좀 해서 정전기로 날리고 있는 분진을 좀 잡아드리는 것도 진행을 해드렸고요. 현관 앞쪽에 보면 이렇게 턱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혹시나 이 턱에 무리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없지나마 있을 것 같아서 폐기 시에 걸리지 않게, 그리고 파손 막을 수 있게 보양을 좀 해드렸던 현장입니다. 건조기입니다. 저희가 하는 이 건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주식회사 에이코는요, 곰팡이 제거를 기반으로 하는 단열 공사가 들어가는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건조 작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건조 관련돼서가 미흡해진다고 했을 때 2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하나는
일단 단열재가 부착되는 게 약하게 부착되거나 제대로 부착이 안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안쪽에 잔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다른 곰팡이가 발생될 수 있는 서식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조가 어떤 기술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완벽한 단열의 기반을 닦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건조기는요, 단파 적외선 건조기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안쪽까지도 바싹 말려줄 수 있는 이런 전문 장비를 갖추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건조를 하는지를 꼭 물어보세요, 업체에. 다음 사진인데요, 이렇게 건조 작업이 다 끝나면 벽면이 이렇게 환하게 나오죠. 나온 상태에서 저 사진 상황에는 없는데 곰팡이 제거, 항균 작업 등이 이제 벽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폼을 충진을 해서 이런 데를 쏴주고 있는데, 뭐 샤시 밑에라든가 아니면 판과 판 사이, 그리고 요 블록 다음 블록이 붙을 수 있는 자리에도 좀 미리 쏴주고요. 그리고 붙일 판 뒤에도 이렇게 쏴주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보시면 밀착 시공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는 타전기 이용해서 이렇게 화승으로 첫 번째 판에는 이렇게 밀착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벽체하고 딱 맞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 화승으로 밀착을 하고 나면 타전기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뻥 뚫려 있는데요, 그 부분에도 이렇게 그 폼을 충분히 충진을 해줍니다. 그러면 마감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형태의 완벽한 밀착 구조가 형성이 되고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두 번째 장에 단열재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열반사 테이프 또는 방수 테이프로 다시 한번 2차 기밀 시공을 같이 진행을 해주고 있는데, 밀착 시공과 기밀 시공은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안정적이고 단단하게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교차 시공인데요, 보통 잘못된 단열은 판과 판이 이렇게 계속 이어서 가잖아요, 제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근데 판이 들어갔을 때 두 번째 판이 붙는데요, 이 두 번째 판이 그 판에 다 바로 이렇게 1대1로 붙는 시공, 요거는 냉기가 바로 직설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에 어떤 단계를 남겨두기 때문에 좀 안 좋은 거고요. 첫 번째 판이 이렇게 붙었잖아요. 그럼 두 번째 판은 요 판과 판이 붙는 사이에 이렇게 붙여주는 단열 교차가 정확하게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완벽한 교차 시공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열은 마감 단열재인데요, 안에 아이소핑크가 더블로 들어가고 나서 주식회사 에이코 같은 경우는 위에 PP보드나 기타 석고보드나 그에 맞는 보드로 다시 마감을 해요. 세 번째 판이 붙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 판이 붙었을 때 보시면 판과 판 사이에도 다시 이렇게 실링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3중 실링이 되는 거죠. 완성이 된 모습입니다. 어떠세요? 좀 깔끔해 보이죠? 여기서도 근데 핵심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 벽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도배지로 하실 수도 있고 곰팡이를 막아주는 특수 벽지로도 마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도 네 번째 단계의 시공입니다. 그래서 4중 차단 정도가 들어가게 되고요. 처음 사진하고 좀 비교를 해드려 볼까요? 처음에는 이런 형태의 현장이 지금은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커튼박스 부분도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다시 원상복귀 했고요. 아래에 있는 부분에 기존에 있던 몰딩을 좀 오염이 심해서 걷어내고 새로운 몰딩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도 이 안쪽에 금펄로 색상도 좀 맞춰드렸어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렇게 마감이 완벽하게 좀 됐고요. 중요한 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양도 중요하고 밀착도 중요하고 건조도 중요하고 교차도 중요하고 또 차폐 또 기밀 시공도 굉장히 중요한데, 에이코만에 또 하는 게 있는데요, 저희는 품질 보증을 해드릴 때 평생 유지 보수를 해드리는 전국 유일의 업체라는 거 좀 기억을 좀 해주시는데, 이거보다 더 명예로운 게 하나가 있어요. 나올 때 고객님들한테 만족도라든가 이런 체크리스트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체킹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 업체의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여드렸던 이런 단열 시공의 중요한 부분들 좀 나열해 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열 시공할 때 업체 고를 때 꼭 물어보셔야 될 게, 첫째, 보양 작업 어디에서 어디까지 좀 해주시는지, 두 번째, 건조 작업은 해주시는지, 세 번째, 밀착 시공은 제대로 해주시는지, 교차 시공은 어떤 형태로 해주시는지, 몇 중까지 해주실 수 있는 건지, 마지막으로 차폐 그리고 기밀 시공 같은 말인데요, 이걸 얼만큼 기밀하게 시공을 해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기억이 안 나시면 에이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전국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어디든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 울릉도에도 가고 있으니까 궁금하실 때는 에이코 잊지 마시고요. 다음 곰팡이 읽어주는 남자도 좋은 현장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현장, 특이한 부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